제16장. 그 다음 날 그는 입술을 여인의 입술로 다가대고 손으로 여인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돈주왕 제1편 170절. 줄리앙의 영예를 위해서는 아주 다행한 일이었는데 레날 부인은 너무나 마음이 들끓었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돌연 자기에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돼버린 사나이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틈이 없었다. 날이 새어가는 것을 깨닫고 자기 방에서 물러가도록 줄리앙에게 부탁하면서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어쩌면 좋아. 우리 주인께서 이상한 기척이라도 들은 날에는 나는 파멸이에요. 줄리앙은 기지가 깃든 말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말을 찾아냈다. 목숨이 아까우십니까? 물론 이렇게 되고 나니 몹시도 아까워요. 그러나 당신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줄리앙은 일부러 날이 새기를 기다려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편이 위험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험 있는 사내처럼 보이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는 아주 자질구레한 행동에까지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얻은 성공이라고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즉 점심때 다시 레날 부인과 마주대한 순간의 그의 행동은 신중함의 걸작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레날 부인은 귓뿌리가 붉게 물들지 않고서는 그를 볼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는데도 일단 그로부터 눈을 떼면 미칠 것만 같았다. 자기가 얼마나 심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심란해졌다. 줄리앙은 단 한 번 눈길을 들어 부인을 보았을 뿐이었다. 레날 부인도 처음에는 그의 신중함에 감탄했다. 이었고 줄리앙이 자기를 본 것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불안해졌다. 이제 나에게 정이 떨어진 것일까? 아, 그 사람으로 볼 때 확실히 나는 나이를 너무 먹었어. 10년이나 위니까. 식당에서 정원으로 나갈 때 부인은 줄리앙의 손을 잡았다. 정상에서 벗어난 그러한 애정의 표현에 깜짝 놀라버린 줄리앙은 열정이 깃든 눈매로 상대방을 쏘아보았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할 때의 부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눈은 내리깔고 있었지만 식사하는 동안 내내 부인의 매력을 계속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더듬고 있었다. 그 눈매는 레날 부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안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양심의 가책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점심을 드는 동안 남편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는데 데르빌러 부인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녀는 레날 부인이 이미 유혹을 이겨낼 도리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했다. 탁 틀어 놓을 수 있는 그녀의 우정은 비유적인 암시의 말을 빌려서 그날 하루 종일 자기 사촌의 신변에 닥친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누누이 설명했다. 레날 부인은 줄리앙과 단둘이 있게 될 때를 애타게 기다렸다. 아직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가 캐묻고 싶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언제나 온순하기만 했던 그녀도 이때 많은 사촌에게 그녀를 성가셔하는 듯한 태도를 몇 번이고 보였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 정원으로 나갔을 때 데르빌러 부인은 약삭빠르게 행동하여 레날 부인과 줄리앙의 사이에 끼어앉았다. 레날 부인은 줄리앙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입술로 가져가는 것만을 즐겁게 꿈꾸고 있었는데
그에게 한마디 말조차 건넬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엉뚱한 방해자가 들어와 레날 부인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몹시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전날 밤 자기 방으로 찾아온 줄리앙의 무모함을 호되게 나무랐기 때문에 오늘 밤엔 안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근심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부인은 일찍 정원을 떠나 자기 방에 들어박혀 버렸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어져서 줄리앙의 방 앞까지 가 문에 귀를 다가댔다. 불안은 쌓이고 온 몸이 정열로 끓는 데다 끝내 안으로 들어갈 결심은 서지 않았다. 그러한 것은 한없이 야비한 행동이라고 여겨졌다. 시골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격언의 주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인들도 아직 모두 잠이 들어 버리지는 않았다. 자기 입장을 생각할 때 결국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다리는 동안의 2시간은 괴로움에 찬 이색이었다. 그러나 줄리앙은 자기가 의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했으므로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데에 빈틈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한시를 치자 살그머니 방 밖으로 빠져나가 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든 것을 확인한 후 레날 부인의 방에 나타났다. 그날은 여자 곁에서 지내는 것이 전날 밤보다 훨씬 즐거웠다. 자기가 연출해야 할 역할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적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레날 부인이 자기의 나이를 말한 것이 다소 자신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10살이나 위거든요.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 부인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으나 물론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줄리앙은 부인이 그렇게 슬퍼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슬픔이 거짓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위구심은 그의 머리에서 사라져 버렸다. 자기가 비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인 정도의 연인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사라져 버렸다. 줄리앙이 정신없이 도취했기 때문에 내성적인 연인도 차차 안심했고 안심함에 따라서 얼마간의 행복감과 상대방을 판단하는 힘을 되찾았다. 다행하게도 그날 줄리앙은 그 어색한 티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전날 밤의 미래를 성공시킨 것은 바로 그러한 태도였었지만 실은 쾌락을 얻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 부인 쪽에서 줄리앙이 어떤 연기를 해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슬픈 발견은 그녀로부터 모든 행복을 영원히 뺏어버렸을 것이다. 그녀로서는 그것이 나이가 어울리지 않는 데에서 오는 슬픈 결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레날 부인이 연애의 원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무릇 지방에서는 연애가 화제가 되었을 경우 연령의 차이는 재산의 차이 다음으로 사람을 야유하는 상투어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줄리앙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정열의 눈을 떠 미친 듯한 사랑에 빠져 들어갔다. 줄리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확실히 그 여자는 천사 같은 마음의 소유자다. 거기다가 그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다. 어떤 역할을 연출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어떤 때는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자기가 품고 있는 온갖 불안을 모조리 고백해버린 적도 있었다. 고백을 듣자 부인의 사랑은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연적 따위는 애당초부터 없었던 거야.
레날 부인은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용단을 내리고서 그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던 초상화에 대해서 물어보자 줄리앙은 그것은 사나이의 초상이라고 말해주었다. 레날 부인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행복이 세상에 실제하고 더구나 자기가 그러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10년 전에만 줄리앙을 만났더라도 그 무렵에는 나도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줄리앙은 그러한 그녀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심경이었다. 그의 사랑은 여전히 야심의 한 변형이었다. 그것은 상대방을 소유한다는 기쁨이었다. 더구나 자기는 불행하고 하찮은 사내라 그처럼 남들로부터 경멸당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여자는 기품이 있고 미인이다. 줄리앙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너무나 감탄하고 도취하기 때문에 당자인 레날 부인도 마지막에는 연령의 차이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간 안심하게 됐다. 좀 더 개화된 지방의 30대 여인이라면 벌써 깨달았을 일이지만 만약 부인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다른 여자라면 호기심과 자존심의 만족만을 지주로 삼고 있는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몸서리 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야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는 줄리앙은 부인의 모자나 옷까지도 홀린 듯이 바라다 보는 것이었다. 그는 실정을 모르고 그러한 향기를 맡는 즐거움에 빠졌다. 부인의 거울이 달린 옷장을 열어보고서는 안에 걸려있는 옷의 아름다움과 그 멋진 정돈 상태에 몇 시간씩이나 감탄하는 것이었다. 부인은 그에게 기대면서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사나이가 쏘아보고 있는 것은 보성주냐 어류, 저 결혼식 전날 약혼자로부터 하나 가득히 선사받은 혼수 물건이었다. 나도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레날 부인은 몇 번이고 이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정열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과 함께였다면 얼마나 멋진 생활을 보냈을까. 줄리앙은 이렇듯 두려운 여자의 무기를 이렇듯 코앞에 두고 본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파리로 가더라도 이 이상 아름다운 것은 찾아보기 힘들 거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자기의 행복에 불평을 할 까닭이 없는 셈이었다. 여자가 진심으로 파고들고 그의 정신없이 도취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병법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실은 그것 때문에 처음엔 우스꽝스러울 만큼 어색하게 굴었던 것이다. 위선이 습성이 돼버린 줄리앙이었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귀부인에게 세상의 범절의 자세한 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이 몹시 즐겁게 생각될 때조차 가끔 있었다. 연인의 사회적 지위가 자기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레날 부인도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이 재능이 풍부한 청년에게 가르쳐주는 데서 다시 없는 정신적 쾌락을 느꼈다. 뭐니 해도 상대방은 여러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단한 출세를 하리라고 보는 청년인 것이다. 군수나 발르노시조차 그를 칭찬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였고 그들이 칭찬한다고 생각하자 레날 부인은 그 두 사람이 전처럼 어리석게는 보이지 않게 됐다. 하지만 데르빌러 부인만은 아무래도 그들과 같이 칭찬해 줄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다. 일의 진상은 바로 꿰뚫어 본 그대로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손을 쓸 도리가 없었고 글자 그대로 이성을 잃어버린 사촌에게 분별 있는 충고를 해보았자
성가셔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되어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베르지를 떠나버렸다. 부인도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물을 수가 없었다. 레날 부인은 그 일로 얼마간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이윽고 자기 행복이 더 불어난 것처럼 생각되었다. 사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연인과 마주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줄리앙도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노라면 반드시 그 푸케의 제안이 떠올라 새삼 마음이 산란해지므로 더욱더 연인과의 즐거운 대화에 정신을 쏟아버렸다. 남을 사랑한 일도 없고 또 사랑받은 일도 없는 줄리앙은 이러한 새 생활이 시작됐을 무렵 진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주 즐겁게 여겨져서 그때까지 자기의 생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야심에 대해서조차 레날 부인에게 털어놔 버릴까 생각한 일이 가끔씩 있었다. 푸케의 제안에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부인에게 의논할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었으나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서 그의 그러한 솔직함은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